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회차 수업입니다. 오늘이 벌써 30회차이고, 우리가 예전에 온라인 수업 10번을 먼저 하고 다시 30회차라서 선생님하고 지금 수업하는 거는 40회차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1교시 어휘를 할 건데 31회차 수업부터는 어휘나 문법을 그동안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토픽 공부만 위주로 1교시 쓰기, 2교시 듣기, 3교시 읽기 순으로 그렇게 31회차부터 40회차까지는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어휘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 실력이 많이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으로 의성어, 의태어 익히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온라인 수업하기가 좀 좋은 것 같고 여러분이 좀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0개의 의성어, 의태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보통 의성어 따로 의태어 따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그냥 마지막 시간이라서 같이 섞어 놨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나오는 거 대부분 다 의성어가 아니고 의태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태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의성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란도란, 뭐 뒤죽박죽, 나풀나풀 이런 건 대부분 다 아마 의태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하나씩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보통 가족 같은데 같이 앉아서 재미있게 놀고 있거나 재미있게 이야기할 때 모여 있는 모습을 말할 때 주로 우리 도란도란이라는 얘기겠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해요. 도란도란 모여 앉아 있어요.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하는 이야기를 주로 도란도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태어죠.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네, 두 번째 그림 보니까 같은 크기로 써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요 앞에 글씨보다 뒤에 글씨가 조금 더 정확하고 잘 썼죠. 그래서 글자를 쓸 때 좀 글자를 예쁘게 천천히 쓰는 모양을 또박또박이랍니다. 또박또박 글씨를 써주세요. 글자를 막 흘려서 쓰면 이렇게 글자 모양을 알아보기도 힘들고 좀 예쁘게 써지지 않죠. 그래서 또박또박 글을 쓰는 게 글을 더 예쁘게 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혹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처음부터 글자를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시키는 게 좋아요. 한번 처음에 쓸 때 또박또박 쓰는 걸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글자 쓰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 글자가 나와 있죠.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뒤죽박죽인데 뒤죽박죽은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게 다 엉망진창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좀 알아보기 힘들 때 우리 보통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집안이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다. 먹을 때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 보통 엉망진창이라고 많이 써요. 정리가 안 되다. 집안 정리 안 되면 집안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라는 말을 쓰거든요. 정리가 안 된다 말이죠. 자, 여기는 보니까 그 다음 거 보니까 청약 통장하고 지금 통장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통장에 우리 보통 적금을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적금을 보통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한 달에 계속 그 날짜에 그 적금을 계속 넣죠. 아니면 여러분 월급 탈 때 만약에 월급날이 25일이면 25일 될 때면 항상 그 시간에 계속 월급이 딱 들어와요.
이럴 때 보통 일정한 시간에 그 무엇인지 압니까? 네, 꼬박꼬박해요.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와요. 이거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어요. 이렇게 해서 적금을 매일 달마다 많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적금을 부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모으기가 쉬울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네, 그래서 아까 글자 쓸 때는 또박또박인데 여기는 꼬박꼬박이에요. 일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계속 똑같은 일을 할 때 꼬박꼬박 한다. 꼬박꼬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그림 나비죠. 예, 나비는 보통 나비가 날아갈 때 좀 가볍죠. 나풀 날아가요. 그래서 가볍게 날아가는 모양을 말하는 것을 보통 나풀입니다. 나비가 나풀 날아가요. 또 아니면 아이가 너무 좋아서 아이가 뭐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서 막 발작발작 뛸 때도 나풀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주로 나비가 움직이는 모습을 나풀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뜨거운 커피 뭐 아니면 차 같은데 지금 이게 뜨거운가 봐요. 뜨거워서 여기 뭐 연기 같은 게 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통 김 난다거든요. 김이 어떻게 나요? 김이 모락모락 난다 하죠. 보통 우리 김이 모락모락 나요. 지나가다가 이제 겨울 되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보면은 길거리에서 어묵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추운데 지나가는데 뭐 어묵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 저거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묵 한 개 먹고 국물 떴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날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모락모락 김이 연기가 나는 모양이에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이분 누구예요? 여러분 알죠?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일을 하면서 나라 일이라는 게 참 힘들죠. 계속 무슨 일이 터져요.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지금 막 좀 속이 안 좋아요. 그런데다가 또 같이 일하는 참모들은 계속 무슨 사건을 저질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날 때 하는 소리를 부글부글해요. 보통 끓는다. 가슴 속이에요. 우리 속.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보통 우리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하죠. 잘못한데 화를 낼 수도 없고 할 때 속이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보글보글 들어봤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이란 말도 있죠. 보글보글은 무슨 말이에요? 보글보글은 보통 찌개 같은 게 끓을 때, 찌개가 끓을 때 보통 보글보글 끓는답니다. 근데 이때 부글부글은 우리 사람의 좀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화가 나다 할 때는 주로 부글부글이라 쓰고 찌개 같은 거 말할 때는 보글보글이라고 씁니다. 화나는 거, 그거는 찌개 같은 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뭐예요? 애기 아빠 혹은 남편인 것 같은데 지금 애기가 가진 장난감을 가지고 그냥 계속 놀고 있어요. 여자는 아내는 계속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한다고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사람 보고 뭐라 할까요? 빈둥빈둥 좀 놀지만 말고 일 좀 도와줘 해요. 빈둥빈둥이라는 이야기는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게으르게 시간을 보낼 때 빈둥빈둥 거린다 해요. 아침에 깨웠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침대에서 계속 1시간, 2시간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하지도 일도 안 해요. 그냥 계속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빈둥빈둥 거린다 말 쓰죠 우리. 제발 좀 빈둥빈둥 거리지 마 해죠. 그래서 빈둥빈둥 이런 소리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아까 우리 예쁘게 글씨 쓰는 거는 뭐라 했어요?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을 또박또박 쓴다 했죠. 근데 이 글씨는 지금 또박또박 쓴 게 아니고 막 글씨가 조금 날아갔고 뭐 옆으로도 쓰였고 글씨가 좀 잘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쓰는 걸 글씨를 삐뚤삐뚤 쓴다요. 그러니까 삐뚤. 우리 아까 했던 또박또박은 글씨를 정확하게 예쁘게 쓴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삐뚤삐뚤은 글자를 정확하지도 않고 좀 예쁘지 않게 그냥 막 흘려서 쓸 때 보통 우리 삐뚤삐뚤이라고 씁니다. 또박또박하고 조금 반대말이죠. 또박또박. 그래서 삐뚤삐뚤 씁니다. 그 다음 여기는 보니까 지금 뭐예요? 감자를 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자 캐봤어요? 이게 감자 많이 캤네요. 아이들 막 감자 캐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마에 보니까 감자 캐느라고 힘든가 봐요. 이마에 땀방울이, 땀이 맺혔어요. 땀. 여러분 더울 때 땀 나는 거 알죠? 예. 땀이 맺혔는데 땀이 맺혀 있는 모양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라고 씁니다. 송글송글. 그래서 이마에 땀이 맺혀 있는 모양을 송글송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0개의 어휘를 배웠어요. 그 어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더 잘 익혀질 거예요. 자, 1번은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며 놀기만 하는 모양이에요. 아내는 막 바쁘게 일하는데 남편은 계속 빈둥빈둥해요. 그래서 놀고 있는 모양, 빈둥빈둥입니다. 그 다음 2번, 땀이 표면에 돋아나는 모양. 아까 좀 전에 했죠. 아이들이 밭에 가서 감자를 캐고 있는데 감자 캐고 있는데 재미도 있지만 좀 더운데 일하니까 힘든가 봐요. 그래서 땀이 이마에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송글송글 맺혀 있다라고 쓰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나 글씨 따위가 조리 있고 또렷한 모양이에요. 말도 그렇게 좀 조리 있게 천천히 말하고 글자도 좀 천천히 예쁘게 써요. 그럴 때 하는 말을 우리 뭐라 했죠? 아까 우리 글자를 막 날려 쓰거나 뭐 글자를 마음대로 쓸 때는 우리 삐뚤삐뚤 했는데 삐뚤삐뚤하고 반대말이에요. 글자를 또박또박 쓴다 하죠. 아니면 말도 보통 아이가 처음 말 배울 때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 보면 어떤 아이가 말을 또박또박 해요.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말을 또박또박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예쁘게 할 때 하는 모양을 또박또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빈둥빈둥 송글송글 또박또박은 보니까 다 뭐예요? 모양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으로 지금 의태어라고 얘기하죠. 모양은 의태어를 지금 3개가 다 의태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4번도 한번 볼게요. 여럿이 마구 섞여서 엉망이 된 모양이나 혹은 그 상태예요. 여럿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엉망. 아까 했으니까 엉망진창이라고 했죠. 엉망진창. 그거 같은 말이 뭐였죠? 네, 뭐 보통 뭐 집에 있어도 서랍장 안에 보통 뭐 옷이 들어야 할 곳은 옷을 넣어야 되고 양말이 들어야 할 곳은 양발 넣어야 되는데 뭐 막 섞어놔요. 양말이랑 옷이랑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있는 상태나 모양을 보통 우리 그렇죠?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다. 그래요. 뒤죽박죽 다 섞여 있다. 역시 모양이죠.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나 혹은 그 모양을 말합니다. 그 다음 5번은 연기나 냄새 따위가 계속 조금씩 피어오르는 모양이에요. 우리 아까 커피 태우니까 커피 금방 끓여가지고 컵에 막 따르니까 김이 막 났죠. 연기. 뭐 아니면 냄새도 나요. 그죠? 그게 조금씩 막 이렇게 피어 올라요. 또 뭐 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찌개에서 계속 김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냄새도 역시 막 나죠. 된장찌개 끓일 때 막 김이 나면 그 냄새까지 막 같이 올라와요. 그럴 때 쓰는 모양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김이 모락모락 난다고 했죠. 이것도 역시 모양이네요. 그 다음 6번이에요. 이번에는 화가 나요. 막 화가 나서 마음이 복잡해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저한테 말을 할까 말까, 저 사람을 혼낼까 말까, 우리 아이한테 좀 아이를 혼낼까 말까, 아니면 남편이 계속 내 마음에 안 들게 해요. 그 남편한테 진짜 한번 큰 소리를 낼까 말까 하고 막 마음이 복잡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속이 뭐였죠? 예,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들도 하루 동안 일을 하고 하루 동안 살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때가 많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뭐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뭐 남편이 와서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그러면 계속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냥 참고 있을 때가 많죠. 그때 우리 보통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어떤 그 상태나 모양을 지금 나가는 6개는 전부 다 그 의태어였어요. 전부 다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 의태어였고요. 이제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 2번에는 속담을 넣어서 대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런 문제 풀어봤으니까 알죠? 네, 1번 볼게요. 아내는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남편을 보자. 어때요? 아내는 할 일이 많은데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어요. 남편을 보자. 예. 남편은 지금 빈둥빈둥 거리는 거예요. 빈둥빈둥 거리는데 여기서 답은 지금 빈둥빈둥이 아니죠. 왜냐면 아내에 대한 마음이에요. 아내가 남편은 계속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 빈둥빈둥해요. 빈둥빈둥한데 지금 문제는 여기 갈로 안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는 아내의 입장이에요. 빈둥거리는 남편을 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말,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는 거겠죠. 예, 여자는 부글부글하고 남편은 빈둥빈둥했어요. 그 다음에 백수는 집에서 놀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 남편처럼 집에서 TV만 보고 뭐 아니면 뭐 그래서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일도 안 해요. 그럴 때 하는 말을 보통 우리 빈둥빈둥 놀면서 하죠. 빈둥빈둥 놀면서 일도 안 하는 사람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죠. 네, 빈둥빈둥 씁니다. 3번은 보니까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올라요. 꼭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나왔는데 여기 만약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들마다 지금 저녁 할 시간인가 봐요. 여기 굴뚝에서 연기가 막 계속 나와요. 연기가 계속 막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연기가 막 계속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이에요. 연기가 계속 피어오른. 이럴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꼭 한 폭의 그림 같다라고 나왔네요. 뭐 집집마다 막 연기가 피어오른다 할 때 뭐예요? 그렇죠? 모락모락 김이 모락모락 난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평화스러운 기분이 드네요.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평화스러운 기분이 들어요. 해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4번도 한번 볼게요. 4번. 자, 배달 일을 시작한 후에 이제 무슨 배달 하나 봐요. 통닭 배달, 뭐 짜장면 배달, 뭐 배달 많겠죠. 우리 요즘 많이 하는 거 쿠팡에서 배달하는 사람. 그런 쿠팡 요즘 배달하다가 쿠팡에 너무 일이 많아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배달 일을 시작한 후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매달 한 달도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매달 적금을 부었어요. 맨날 그날 되면 만약에 20일 날이 적금 본 날이면 20일 되면 9월 20일, 10월 20일, 11월 20일 매달 막 계속 적금을 부었어요. 드디어 오늘이 그 적금을 타는 날이다 했네요.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겠죠. 우리 매달 뭐예요? 계속 그 시간에 똑같은 날짜에 뭔가를 할 때 우리 꼬박꼬박 하죠.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어요. 또 꼬박꼬박 월급을 타요.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적금 타는 날이다. 아주 기쁜 날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5번 졸면서 썼는지 꾸벅꾸벅 졸아 졸면서 썼는지 글씨가 전부 뭐 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글씨를 예쁘게 천천히 쓰는 것은 또박또박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졸면서 쓰면 글씨가 어때요? 글씨가 막 날아가겠죠. 글씨가 막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또박하지 않고 쓴다고 쓰는데 아버지 쓰는데 막 아버지 막 계속 글씨가 막 날아가요. 이렇게 막 써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 쓰는 것을 우리 보통 삐뚤삐뚤하다 하죠. 글씨가 삐뚤삐뚤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 6번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머릿속이 뭐이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중대한 결정이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데 중대한 결정, 중요한 결정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머릿속이 막 완전히 섞여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계속 정리가 안 돼 갖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뒤죽박죽이라죠. 뒤죽박죽 섞여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 뒤죽박죽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편지를 쓸 때는 받는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를 자 아까 우리 글자 뭐 졸면서 글자 쓸 때 막 삐뚤삐뚤 한다 했죠. 그러면 글자를 잘 못 알아봐요. 근데 편지 쓸 때도 편지를 쓸 때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마 편지를 쓸 거예요. 그런데 편지 글자가 삐뚤삐뚤하면 잘 알아볼 수 없죠.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뭐예요? 그렇죠? 또박또박 쓰도록 하세요가 되겠죠. 글자를 또박또박 쓰면 글자를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명절이 되면 평소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 거실에 둘러앉아서 자, 평소에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막 여러 군데 다 나눠져 있어요. 살다가 보통 우리나라는 명절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죠. 다 모여서 거실에 삥 둘러 앉아요. 뻥 둘러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보통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도란도란이에요. 둘러 앉아갖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뭐 도란도란 재밌는 게임을 한다도 되지만 보통 도란도란은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말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둘러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9번 볼게요. 떡볶이가 너무 매워? 물어봤어요. 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이 떡볶이가 너무 매워서 이마에 땀이 맺혔대요. 평소에도 매운 음식 잘 못 먹는데 이 떡볶이 지금 너무 매우니까 보통 더워도 이마에 땀이 맺히지만 뭐 매운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이마에 땀이 맺혀요. 보통 그럴 때 이마에 땀이 맺히는 모양을 보통 뭐라 그래요? 이마에 땀이 한두 방울씩 딱딱 맺혀 있는 모양을 보통 우리 송글송글이라고 하죠. 송글송글 땀이 맺혔어요. 이마에 땀이 맺힌 모양입니다. 그 다음 10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봄이 되니 꽃들 위로 자, 봄 됐어요. 그러니까 꽃들 위로 지금 나비들이 막 날아와요. 나비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꽃에 있는 꿀이죠. 그래서 그때 나비들이 그 가벼운 몸으로 이 꽃으로 갔다가 저 꽃으로 갔다가 막 날아다녀요. 그럴 때 쓰는 말은 뭐라고 해요? 가벼운 몸으로 살짝 옮겨 다니는 것을 보통 우리 그쵸? 나폴 하죠. 이게 봄이 되니까 꽃들 위로 나폴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의성어는 거의 없었고 의태어가 대부분이었네요. 의태어를 10개를 배웠는데
좀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여러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어휘 공부는 여기서 끝내려고 해요. 유의어, 반의어, 또 그리고 뭐 다의어도 배웠었고,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속담, 관용어까지 우리 많은 어휘를 공부했는데, 쌤이 항상 얘기했듯이 어휘를 많이 알면 여러분이 한국어 생활하면서 공부하기에 굉장히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제목은 토픽 수업이었지만 선생님이 토픽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해서 어휘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지금까지 한 어휘 공부가 토픽을 시험을 치고 여러분이 한국 생활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끝낼게요.